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작해서 화제가 됐었던 종목들 점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3인방부터 볼까요? 강하죠? 셀트리온 제약이 무려 20%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헬스케어도 6% 가까운 상승세, 셀트리온도 2%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서정진 회장의 발언이 하나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난리가 난 겁니다. 주주들이 원하면 내년쯤에 이 3사를 합병하는 거를 추진하겠다라는 발언에 투자자들이 또 기대를 걸고 여기에 또 매기가 확 쏠렸던 거죠. 앞으로 얼마나 이 호재성 이슈의 약발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만큼은 빛을 발한 셀트리온 3인방 함께 보고 계십니다. 반대로 HLB 그룹주들도 한번 볼까요? 일제히 하락인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낙폭이 조금 덜하죠? 지금도요. 역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온 이야기 때문에 이들도 이들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보세라닙을 3차가 아닌 4차 치료제로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는 관계자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에 그럼 시장 규모가 너무 좁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전해졌고요. 이러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HLB가 하한가로 지키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우려가 컸는데 물론 장중한 때는 낙폭을 더 키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 양쪽 다 4% 가까운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합니다. 현대차 이번엔 볼까요? 어제 얘기했었던 현대차 제네시스 라인의 첫 SUV 말입니다. GV80 대박을 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판매 첫날인 그 하루 만에 판매가 15,000대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연간 판매 목표 50%를 조기에 달성을 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기본 디젤 기본 모델이 6,500만 원? 이 정도라고 하죠.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디자인을 비롯한 각종 차량의 사양이 만족스럽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현대차 이제 턴할 신호탄을 쏠 수 있을까요? 주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도 볼게요. 쌍용차 주가도 오릅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의 주가가 오를 때는 늘 뉴스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 어쨌대더라 라는 뉴스요. 마힌드라 그룹의 사장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얘기했었던 2,4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제 확정이 되나 하는 기대감이 가져지는 거예요. 오늘 장중할 때 정말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한 6% 정도로 상승폭을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튀어오르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흐름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NC소프트는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4분기에 출시했었던 리니지 2M의 이 성과가 계속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흐름 좋죠? 63만 2천 원대까지 올라서 신고가 기록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2% 넘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요즘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좋단 말이에요.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AL 보겠습니다. 루머가 하나 돌면서 급등을 보였는데 지금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말았네요. 거의 상당 부분은요. 러시아 소재 바이오 회사의 경영권 지분 인수할 가능성 크다. 이런 루머가 돌면서 화들짝 주가가 놀랐는데 물론 회사 측에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밝히긴 했어요. 그러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긴 한데 앞으로 이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될까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835원입니다. ITM 반도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 가까운 상승. 이 종목도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에어팟 있잖아요. 애플의 에어팟 무선 이어폰이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판매량 기준으로 50%를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현재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가 잘 나가고 있고 이 에어팟의 배터리 보호 회로를 단독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여서 특히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이야기는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주들이 올 한 해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현대차가 오늘 오랜만에 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월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신차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바로 이제 어제 현대차의 이제 신형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SUV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GV80이 어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뭐 작년 12월 이제 한 연말 정도 출시가 이제 예상이 됐었다가 이게 좀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이제 바로 이제 어제 1월 15일에 이제 출시를 했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시장 반응이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올해 연간 판매량으로 이제 GV80의 연간 판매량으로 한 2만 5천 대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어제 이제 출시 첫날에만 무려 이제 1만 5천 대 이제 계약을 예약 판매 이제 계약을 달성을 하면서 사실 이제 현대차에서도 상당히 좀 놀라는 그러한 좀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좀 기존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한 또 수요층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이제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SUV 시장이 세단 시장은 상당히 지금 둔화된 반면에 SUV 시장은 굉장히 좀 높은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 팰리세이드가 열풍이 또 일면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약을 하더라도 이제 인도를 받으려면 거의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금 걸리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지금 길게 걸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지금 SUV 인기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현대차 GV80 또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SUV 라인업도 또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대차 좀 이러한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또 이제 세단 이제 G80 같은 경우에도 풀 체인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ASP 상승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이제 ASP가 높다 보니까 이 제네시스의 판매량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현대차 이익률 개선에 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당분간 이러한 제네시스 모멘텀이 현대차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에서 출시되는 이 차종들의 디자인들이 참 괜찮죠. 반응도 그동안도 뭐 좋았고요. 특히나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는 프리미엄급을 선도하는 그런 브랜드로서 또 더더욱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이번 SUV 토대로 해서 또 앞으로의 풀체인지가 예정돼 있는 그 제네시스 라인도 한번 기대가 되어집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자동차주 참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기점이 바로 이제 지난 이제 한전부지 이제 매각 네. 그 한전부지를 사들인 이후부터 이제 네네. 시장에 이제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등을 돌리면서 현대차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거의 지금 한 5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도 좀 낮아진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그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폭 역시도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앞서 말씀드린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일단 시장에서는 뭐 올해 한 5천억, 내년에 한 1조 원 정도의 또 이익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올해 그 현대차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셀트리온 3인방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요. 물론 뭐 자동차 대비해서는 뭐 못 간 건 아니겠습니다만 늘 상단에 막혀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면나 오를까 하고 투자자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정진 회장의 이 합병 발언 말입니다. 이렇게 주가를 들썩이게 할 만큼 뭐 앞으로 그 기대를 걸어볼 만한 이슈인 건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내일 이제 거래소에서 내일 이제 정오까지 이제 조회 공시 답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측에서의 이제 공식적인 그러한 입장을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서정진 회장의 지금 발언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향후에 과연 이제 그 합병이 될지 여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주주들이 상당히 좀 많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뭐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향후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 본연의 그 펀더멘탈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램시마 SC가 올해 1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판매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러한 실적 개선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뭐 향방도 좀 가늠해 주시죠. 뭐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번 만약에 그 합병 이슈는 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좀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램시마 SC가 이제 또 유럽 이제 판매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상반기에는 이러한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큰 폭의 좀 증가세를 좀 보일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셀트리온 좀 우상향가 그 상승 방향으로 놓고 좀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인방 중에 셀트리온 제약의 상승세가 지금 가장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주당 가격이 제일 낮은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합병이 가능해진다면 수익률 측면에서 뭐 이 오늘의 현상처럼 이 종목이 제일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합병 비율이 이제 정해질 거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이제 특히 뭐 유리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시총이 한 7조 원대, 그 셀트리온 제약이 한 1조 4천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장 이제 시차총액이 낮은 종목의 좀 상승률이 좀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발언만 지금 서정기 회장의 이제 발언만 나온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한 이후에 면밀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뭐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투자 의견은 좋다라고 한번 찍어 놔볼까요? 네. 네, 오늘 뭐 전해진 서정진 회장의 발언은 뭐 물론 이제 내일 뭐 거래소의 뭐 조회 공시에 따라서 회사 측이 어떤 설명을 내놓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추후 뉴스 계속 따라가면서 좋은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합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 가겠습니다. 게임주 갈까요? NC소프트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 뭐 이런 거 영향 있어요? 그 왜 요즘 중국 관련 소비주들 강하잖아요. 화장품주들 강했다가 좀 쉬어 게임주로 좀 옮겨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순환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보다는 사실 지금 뭐 실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냥 자체가 그냥 잘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리지2M이 지금 굉장히 지금 흥행 가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리지-M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리지-M의 이제 M의 이제 매출이 이제 크게 좀 꺾일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리지2M으로 이제 리지-M 유저들이 많이 좀 옮겨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리지-M과 리지2M과의 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리지-M도 지금 굉장히 좀 견고한 매출을 좀 유지하고 있고 리지2M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매출 국내 시장에서 거의 지금 뭐 1위권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게임 모두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출이 안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NC소프트 이러한 실적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 트래픽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리지2M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이익 성장 사이클에 이제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도 역시나 계속해서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 흐름을 지금 가고 있는 그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은 어때요? 지금 구간에서의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이러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워낙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큰 폭의 주가 업사이드보다는 여기서 한 1-20% 정도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투자 의견 좋아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행렬이에요. 다음 종목은 ITM 반도체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뭐 애플의 에어팟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네,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ITM 반도체가 단독으로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또 주가도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이거 쓰고 계세요? 저는 아직 쓰고 있지 않은데 사실 이제 이
그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뭐 콩나물 이제 모양이다 해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네. 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또 혹평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좀 높은 인기를 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대도 상당히 좀 높은 반면에 근데 여기 이제 에어팟이 계속해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ITM 반도체가 이 에어팟에 들어가는 배터리용 그 보호회로를 이제 제조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PMP라고 해서 이 패키지 기술이 배터리 패키지 기술로 이제 배터리 보호회로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에어팟에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ITM 반도체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에어팟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삼성이라든지 또 중화권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 ITM 반도체 제품을 이제 보호회로를 이제 채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렌드가 이제 그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시장 저변을 좀 넓혀갈 수 있다는 점에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 당분간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야 막 투자자들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뉴스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요. 매번 한 발씩은 늦는 것 같아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챙겨갈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상장을 했죠. 근데 상장할 때 당시부터 굉장히 이 에어팟 이슈가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근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매년 이제 3분기에 1년에 한 번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좀 성수기는 좀 지나간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올해 이제 한 3분기 전까지는 조금 슬로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단기적으로만 좀 추가적인 좀 상승을 열어놓고 보시되 너무 좀 큰 폭의 그런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장 탑픽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거 맞죠? 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충분히 수 있다?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지도 한번 챙겨주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ITM 간투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고가 부근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10%에서 한 20% 정도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다 종목들이 뭐 좋다라는 뷰를 전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기간에 좀 빠르게 더 갈 수 있는 종목, 아마 속도로는 이 종목이 빠를 것이다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ITM 반도체를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고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차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워낙 예상이 됐던 결과다라고 좀 평가를 하면서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는 조금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국내 증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워낙 중소형 반도체 주들이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 역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의 수급까지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지수가 1% 넘는 탄력을 장중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77%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시금 2250선까지 바짝 다가온 모습이고요. 224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고가가 종가에서 형성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1% 넘는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단숨에 686선까지
1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을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매도량을 거의 다 줄여냈고요. 특히 3시 부근 들어서 기관이 다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의 탄력을 끌어올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환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조금 오르면서 거래 마칩니다. 강보합권 정도고요. 1160원 90전 선에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아시아 증시 체크해 보시면요. 역시 좀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이 조금 전 강보합권 선 정도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중국은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1차 서명이 끝났지만 이제는 2차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이 됐는데요. 상승분은 모두 반납을 했고요. 약보합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 3076선 지나가고 있고요. 항생지수도 방향성이 없이 강보합권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의 국내 증시 흐름을 점검을 해보시면 삼성전자 필두로 중소형 반도체주 일제히 강한 모습이고요. 여기에 오랜만에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현대차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올라오는 두 가지 양상으로 강한 섹터를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IT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6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금 강한 반등을 준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3% 가까운 오름세고요. 6만 7천 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다시 한번 견고한 모습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KC텍부터 솔브레인까지는 오늘 중소형 반도체주들 52주 신고가를 형성한 종목들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생산을 2배로 확대할 것이고 반도체 장비에 증설을 하면서 25조를 투입하겠다라고 추가로 투자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좀 직접적으로 앞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 반도체 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KC텍도 5.1% 오름세고요. 대부분 보시면 탄력이 유지가 되거나 장대 양봉을 뽑아냈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과 SNS텍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소부장 펀드가 최근에 수익률이 좋다라고 밝혀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솔브레인과 SNS텍이 소부장 펀드에 돼 있는 종목이다라고 밝혀지면서 소부장 강세가 보이면서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준 종목이고요. 고점까지 탄력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2% 급등 10만 3,3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또 하나 주도한 섹터가 바로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들, 기아차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그동안 현대차 그룹주를 해서 만도까지 부품주까지 많이 눌려 있었는데요. 현대차가 이제 신차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자동차주 관련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정말 오랜만에 12만 원 선 터치가 장중에 나왔던 모습이었는데요.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3% 오름세 11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기아차는 반락이 되면서 거래 마쳤네요. 장중 1% 넘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승분은 좀 반납을 하면서 약보합권까지 살짝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쌍용차의 차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아쉽게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23% 넘는 급등세가 오랜만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2019년 12월에 작년에 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저가 부근에서 맴돌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랜만에 탄력이 나왔고 그리고 이틀 연속 장대 양봉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오랜만에 엄청나게 터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쌍용차가 오랜만에 61선을 회복해준 모습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가 잘 가다 보니까 부품주 역시 오랜만에 좀 탄력이 붙는 모습인데요. 만도가 3.2% 오름세 그리고 현대공업이 여기 제네시스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종목이다라고 시장에서 평가가 나오면서 23% 넘는 급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상승분은 조금 많이 반납을 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16% 오름세 3,525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부품주 쪽으로 두올 같은 종목들도 오랜만에 두각을 나타냅니다. 4.2%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장의 특징적이었던 테마를 형성했던 종목들도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정치 테마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좀 특징적으로 바뀐 게 아무래도 그동안은 인맥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아무래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총선에 내놓는 공약 관련주들로 시세가 강하게 붙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낙연 테마주로 새롭게 등장한 종목들입니다. 우리들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특히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요. 상승분은
살짝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21% 오름세고요. 우리대제약도 5% 급등하면서 6,610원까지 시세를 분출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안철수 테마주 까뮤 ENC까지 차트를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들이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준 종목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이틀 연속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2,000원 선 가까이 갔던 종목이고요. 거래량도 대량으로 수반되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까뉴 ENC가 공사와 관련된 건설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오늘 기업 자체에도 공사 수주 소식이 있다라고 공시가 발표되면서 역시 탄력을 받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국 폐렴 관련주까지 점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당국에서도 대규모로 폐렴이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밝히면서 백신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스가 두 자릿수 급등세고요. 이글벳과 우정바이오까지 전반적으로 폐렴 관련주들, 방역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점검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결국 매도로 돌아서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368억 원이고요. 기관은 11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2천억 원 가까이 오늘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매수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칩니다. 기관 216억 원, 외국인도 소량이지만 사들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의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